여기 보면 이제 서울시 지금 보면 이제 그 성동구 그게 마장동이죠. 마장동 해가지고 검색을 누르면 뭐 나오지. 세림 아파트. 전번에 이게 인수할 게 얼마냐 보면 요 이승기라는 사람이 이승기. 이 이승기가 이 말소기준일가 이제 2017년 12월 27일이니까 이 사람은 대학력이 언제 생기냐면 2013년 8월 23일 오전 0시에 발생하는데 뭐 학제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이 사람이 보증금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사실은 현장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 이게 얼마인지를. 근데 이 친구가 이 경매 사건 이전에 경매가 들어간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취소했지만 그 당시에 배당 요구한 게 있어요. 그 자기가 이제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확정 일자까지 해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또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그렇겠죠? 이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한 거랑은 일반 사람들하고 이게 구두로 얘기한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거를 이승기 얼마냐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등기부를 보면 경매 사건 번호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기부를 보면 뜻하지 않은 이런 이 분석 찾는 거지. 항상 여러분은 이게 경매 정보만 볼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사건 번호를 찾아가지고 과거에 경매가 진행됐다. 이렇게 경매가 진행된 게 이번에는 2019 타경 4643은 이번에 진행이 되는 거고 과거에 2018 타경 5347 하나가 있어요. 2018 타경 5347 하나 5347 하나 사건에서 내가 분석해 보니까 배당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럼 그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번 사건도 또 나중에 다시 찾아오려면 이번 경매 사건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2019 타경 이번 경매 사건은 4643 그러면 요거를 내리고 X 친 다음에 2018 타경 5347 하나 여기 있네. 5347 하나. 그러면 이렇게 이 마장동인데 이때에 얼마냐? 5억 9,800에 2019년 8월 5일날 작년 8월 5일날 5억 9,84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매각 불허가 된 거예요, 이게. 불허가 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이렇게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이제 그 확정 일자를 받았는데 이 대항력을 주장했죠, 이 사람. 그래서 이거 전액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거, 이게. 2억 6천이 아니라 2억 4천이죠. 근데 이 사람도 대항력을 주장했고 지금도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죠.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 이 당시에 배당 요구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3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가 2억 4천만 원만 인수하면 된다는 거죠. 자, 1차. 이렇게 우리가 절간에 가서도 이제 좀 임기응변이 강하면 고기도 도먹을 수 있는 거이다. 이건 뭐 정확한 거죠. 이 2억 4천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죠? 자,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 일자 찍은 거 갖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번에 진행되는 거를 갖고 보면 이번에 이제 2019 타경
4643이죠? 4643이면 이번에 이제 보면은 여기 4억 4,864만 원에다가 얼마를 2억 4천만 원? 만 원을 플러스하면 얼마 나와 이게? 그거 아닌데 그럴까? 4억 4,864만 원 더하기 2억 4천만 원이면 원래 그러네 6억 8,864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얼마에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네이버 매물 시세를 보면 거의 정확해요. 실제 거래 매물 나온 걸 갖다가 이게 이 매수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네이버에 보면 여기다가 부동산 서울시 성동구 그리고 마장동 그리고 아파트는 세림 아파트죠. 세림 아파트 세림 여기죠. 이 매매를 치고 놓고 이제 우리가 전용 면적이 이게 얼마냐? 여기 나와 있는 게 전용 면적이 72.84예요. 그 72.84면은 전체를 볼 게 한 72.83면 요 정도 되거든요. 90 정도. 90하고 요걸 103을 놓으면 72.48 정도 되면 이거라는 거죠. 요게 2층인데 8억이요. 근데 이거는 몇 층인가 보면은 이거는 5층이죠. 5층.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이 물건 자체가 이 물건이 향도 또 중요해요. 향이 향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본인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1동이고 그리고 5층이면서 501호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정도면 뭐 남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양 1동 그리고 세대가 811세대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한번 좀 볼까. 이제 여기 내부에서 매물 나오는 거를 보면 이 남동향 요거를 보면 이제 이거 남동이 요거 2층인데 8억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층은 8억 1천 가고 그리고 이제 중층은 8억 1천. 그러니까 보통 한 8억 정도로 보면 딱 되겠어요. 8억에서 8억 1천이죠. 물건도 800세대인데 물건이 없어. 자 보면 물건이 800세대 중에서 물건 나와 있는 게 이제 한 3개 정도? 요 27평형은.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물건을 자 이게 8억 정도 가는 거죠. 8억. 그럼 어떻게? 지금 입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4억 6,864만 원을 쓴다 그러면 이게 한 7억 되는 거죠. 1억 싸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입찰 들어가려면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이 왜 기회냐? 두 가지가 기회다. 나는 여러분 이제 이런 물건을 살 때 권리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건을 싸게만 살라 그러면 돈 못 벌어요. 왜냐하면 첫째 왜 싸게만 살려면 못 버냐? 1등 하지 못해요. 2등, 3등은 의미 없어요. 학교 다닐 때 2등 하면은 공부 잘한 거예요. 전교가 500명인데 거기서 2등 해봐. 엄청 잘한 거지.
근데 경매에서는 2등은 의미가 없어요. 낙찰받을 가능성도 없고, 또 이게 앞으로 가격이 올라주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해. 내 거로. 그 이런 것들은 그 가격 자체를 갖다가 한 7천 정도만 시세 차익을 본다. 그럼 7천 정도 시세 차익을 본다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되냐? 7천 정도를 사익을 보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천을 더 쓰면은 한 5억 정도의 낙찰 받으면 5억 정도 하면 2억 4천이 되니까 6억 4천이 되니까 7억 4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6천 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가 보기에는 6억 한 5억 한 이제 640만 9천 900원 정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쓴다면 얼마가 하냐면 7억 4,640만 9,900원이 돼. 근데 이게 왜냐면 아까 2층이 8억이었는데 아까 5층은 어떻게 8억 1천이었죠? 저거는 8억 5층이니까 8억 1천까지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8억 1천이라고 따지면 어디 6천만 원 정도에 싸게 사는 거예요. 6천만 원. 이런 판단을 하고서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 요렇게 정도 쓰면 어떻게 하냐? 요거는 아마 95% 정도 낙찰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00%가 안 되는 게 왜냐면 이 물건을 살라는 사람은 그냥 뭐 4, 5천 차이 나도 그냥 가져간다고. 사실 이 물건을 가서 7억 5천에 7억 한 7천 정도에 살라고 들어가자는 8억 천한 걸 누가 4천을 깎고자 안 깎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들어갈 때 이 정도 가격에면은 한 95% 이걸 완벽하게 들어가려면 한 돈 1,000만 원 더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한 시세보다 5천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이사 비용은 안 들어가요. 이사 비용. 임차인을 내가 인수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거의 뭐 98%고, 요거는 95%. 근데 아까 같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 4억 8천 정도 쓴다. 4억 8,640만 9,900원이면 한 8천 정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확률이 한 70% 떨어지죠. 낙찰받을 확률이. 이랬을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5천만 원만 싸게 산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98% 낙찰되죠. 근데 이 가격 괜찮은 가격이 이거 재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왜 괜찮으냐? 지금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 부동산이 굉장히 불경기고 사람이 잘 안 다녀요. 근데 우리가 신종 코로나가 몇 달 가겠어요? 내가 보면 한 3, 4개월만 지나면, 즉 3, 4개월, 6개월만 지나면 거의 정리가 돼요. 그때 되면 지금 8억 천이 8억 5천까지 가지. 그럼 1억 싸게 사는 거예요. 1억 싸게. 그래서 이런 걸 들어갈 때는 이 금액에 들어가도 좋고 이 금액이 좋은다. 확실한 건 이거. 근데 그냥 뭐 한다 그러면 이 가격 정도가 좋아. 근데 이거 사가지고 6개월 지나잖아. 이거는 8억 5천 되는 거야. 올 한 9월, 10월 달 되면. 근데 이걸 갖고 세를 놓고 한 2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한다. 이러면 이런 거는 9억 그냥 가지, 9억. 물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싸게 살라고만 하지 말고 비싸게 사도 좋은 물건을 살아야 된다. 물건이 좀 안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보다는 좋은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게 우리가 기대 수익을 높이는 가치다.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하고 들어간다. 이게 이제 매각 불허가 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낙찰자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낙찰자가 아니라 이제 그 경매 신청 채권자가. 그러고는 이제 그 당시에 왜 됐는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과거에 왜 이게 매각 불허가 됐는가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거는 이제 옛날 2018 타경 53471 여기를 들어가 보면 검색을 하면 과거에 이 경매가 진행될 때의 그 사건을 봐요. 이거 어수선하니까 이건 좀 지우고 하죠. 요 당시에 보면 이게 낙찰 받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물건이 그 작년에 6월 달 정도가 됐을 때는 이거 7억짜리도 있었어요, 물건이. 작년에는. 그 사이 많이 오른 거예요. 이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이제 최고가 낙찰자를 우리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고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네요. 낙찰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어요. 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채권자가 경매 취하서를 제출했죠. 이게 내가 보면 낙찰자가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안 받아줬어. 이게 뭐 거의 안 받아주죠. 안 받아줬어. 그거를 보면 이제 요 기일 내역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 매각 기일에 7억 4,800에 최저가였는데 얼마에 8월 5일 날 매각 기일에 이거 낙찰받고 이제 매각 허가 결정까지 했어요. 나왔죠? 그리고 잔금 납부까지 지어진 거예요. 정해졌죠, 이게? 그랬는데 낙찰자가 매각 불허가 신청하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누구를 동원하느냐? 경매 신청 채권자를 동원한 거지. 경매 신청 채권자를 한 채권자가 채권자가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그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까지 제출해서 경매를 취하시킨 거죠. 왜 그랬을까요? 비싸게 낙찰받았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2억 4천만 원 플러스해야 돼. 이 당시 이거 7억이 안 됐거든? 그럼 얼마야? 2억 4천이면 어떻게 돼? 8억 한 4천만 원에 산 거예요? 이거? 원리 분석을 잘못한 거죠? 자, 여러분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요. 잔액 매수인 인수요. 이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인수로 돼 있다고 이렇게. 여기 오면 임차인 이승규는 주택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서를 철회했다.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제출하여 이제 배당 요구를 했는데 철회한 거예요. 철회. 여러분이 이거를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안 읽고 한 거죠. 어떻게 해? 여러분이 권리 분석하는 거랑 내가 권리 분석하는 거 어떻게 돼? 하늘과 땅이지. 이런 거는 경매를 10년 하고 20년 해도 나처럼 분석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분석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가 있어야 돼. 겉으로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그럼 뭐 여러분이 뭐 이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면은 이 물건을 딱 봤는데 이건 이럴 수도 있다는 게 생각이 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걸 갖고 얘가 이제 권리 신고를 해서 간단하게 본 거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경매 정보지 보면은 또 다른 데는 또 이제 배당 요구 한 거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배당 요구했다 철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항상 뭘 봐야 되냐? 입찰 들어갈 때는
매각 물권 명세서를 최신 거로 봐야 나와요. 왜냐하면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고,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거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면 언제까지 철회 가능하냐? 낙찰자에게 추가 부담을 증가를 시키는 그러한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철회해야 된다. 그러나 낙찰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 말소기준 권리 임차인은 사실은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철회도 가능한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철회하겠냐? 근데 자기가 임차인이 자기가 직접 낙찰 받을 경우는 철회도 해요. 철회도. 왜 철회하느냐?